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제결혼을 방해하는 여성 세력들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방송사들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이거는 뭐 공중파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종편들도 똑같아요. 케이블 방송 이런 데도. 하여튼 여성 작가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춧가루를 계속적으로 뿌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인권단체들, 여성단체들, 여가부,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데서도 국제결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되게 뭐 여러 가지 우려가 된다면서, 인권 문제가 있다면서, 매매혼이라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비하를 하면서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데이터상으로 본다면, 자, 이게 2024년도 3월 기사예요. 그리고 2022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 1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거든요. 국제결혼 관련된 정확한 오피셜 데이터는. 여기 내용을 보시면 한국인 국제결혼은 증가 추세, 이혼율도 11년째 감소를 하고 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 건수는 같은 기간 대비 27.2%, 그러니까 2021년 대비해서 27.2%가 급반등했어요. 하지만 국내 혼인 건수는 줄었죠.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의 국제결혼 이혼율도 감소하고 있다. 11년째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이혼 건수 같은 경우는 2021년 대비 2022년은 8.2%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그래서 3,961건을 기록했고, 이는 2006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거다. 그때 이제 한참 이혼이 많았던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당시 이제 조선족 분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중국인들, 한족도 많이 들어왔고, 그때 이후로 최저치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에서는 이런 분석을 해요. 왜 이렇게 이혼율이 급감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에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 여성이 결혼 8일 만에 정신질환자 남편에게 살해를 당했고, 그때 당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국제결혼 건전화 정책 때문에 이혼율이 이렇게 감소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 제가 봐도 이거는 일리가 있어요. 시점으로 보더라도 이 시점이랑 겹치긴 겹칩니다. 즉 한국 남자에 대해서 허들을 높인 거죠. 자격 조건을. 그렇게 되면 당연히 조금 이제 조건이 그래도 나은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외국 여성 같은 경우도 당연히 만족도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혼율은 떨어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라인드 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국제결혼보다는 설거지혼이 더 매매혼 같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만 18세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친구가 삼천을 해온다? 이건 한국이고 외국이고 불가능하다.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히 사회생활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반반 결혼하는 언니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별로인 여자가 본인 인생을 실컷 즐기다가 33살이나 처먹고 꼴랑 혼수 3천만 원을 해온다? 그런데 남자가 돈질할 프로포즈, 아파트 전세자금, 그리고 스위키까지 장착해서 와라? 이런 케이스가 오히려 배우자의 현 자산이나 연봉이나 직장 등 미래 소득 흐름을 보고 오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결혼이 돈 한 푼 안 들고 오는 어린 배우자보다 매매혼에 더 가깝다. 33살 처먹고 어디서 뭐 했냐. 18살부터 15년 동안 알바만 뛰고 이자 없이 월 50만 원만 장롱에 박아놔도 9천만 원을 모은다. 3천 곱하기 3배. 그렇죠. 월 50만 원 12달 하면 600만 원. 600만 원 곱하기 15년 하면 9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고작 월 50만 원만 잡아도. 외국 여성들도 국내에 와서도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을 했을 때. 그리고 18세 국제결혼 신부가 생산 가능 인구에 머무르는 대한민국 평균보다 15년이 더 남았다는 것이 미래 현금 흐름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0만 원만 잡아도 9천만 원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만 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이면. 그러면 1억 8천이죠. 만약에 200이면 3억 6천이에요.
미래 현금으로 뭐 본다면 요즘 외국 여성들도 국내에 와서도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200만 원은 우리 원만하고 풀로 일하면 다 200원 벌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여자 나이는 비대칭 전력이다. 생식 능력, 번식 능력, 외모, 몸매, 마인드 등 많은 부분이 나이 많은 여자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고 그에 따라서 높은 밸류를 줄 수 있는 것이 어린 여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 놈이든 늙은 놈이든 돈으로 사먹는 놈이든 모두가 어린 여자를 선호하는 거지. 그러므로 여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경제적으로 간대하게 봐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외국 여성이 만약에 국내에 와가지고 결혼하고 아이를 놓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부모님이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본인 그 부모님들한테도 조금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만 가정에 도움을 준다라고 한다면 여기 돈이 얼마입니까? 무려 1억 8천이에요. 1억 8천. 그러니까 33살 돼가지고 꼴랑 3천만 원 들고 오는 여성과 비교 분석을 하면 1억 5천 정도의 갭이 발생하는 거죠. 100만 잡았어도. 5천만 잡는다고, 그러니까 원래 50만 원 해가지고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6천만 원 차이예요. 돈으로만 봐도. 하지만 거기 말고도 의외로 많은 번식 능력, 생식 능력, 외모, 몸매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결혼이 훨씬 나은 거죠. 오히려 이분 말씀대로 설거지혼이 더 매매혼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네.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분이 좀 어떻게 보면 지나가다가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나이가 어리신 분 같고 뭐 아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셔가지고 아마 그러신 것 같고 그리고 제 댓글이 있었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집 얘기입니다. 그런데 삼촌이 5살밖에 안 어린 베트남 여자랑 사는데 초반에 월 30씩 따박이 보내서 그거 가지고 다들 뭐라고 해서 안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숙모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알바해서 돈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친척들이 나서서 한마디를 했나 봐요. 왜 숙모네 가족들은 흙 파먹고 살던 놔두고 그 돈으로 본인 아이들한테 피아노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글 쓰신 분 가족 친척들이 한 소리 했나 보죠. 이 문제로 2달을 싸우더니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쓴 내용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넘어갈게요. 지네 집에 돈은 꾸준히 보내려고 한국에 시집 왔나 라면서 이렇게 또 이모티콘을 나타내셨는데 제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제대로 반박하신 것 같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 신부가 부자 나라에 시집 온 이유가 뭐겠어요? 친정에 보탬이 되려고 오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게 효녀인데 잘못됐나요? 그마저도 안 보태준다고 하니 자기가 벌어서 보낸다는데 그것까지 면박을 주다니. 외국에서 왔다고 너무 그러면 재받아요. 한국인 며느리하고 똑같이만 대해줘도 도망을 안 갔겠네요. 한국인 같았으면 집 나간 걸로 안 끝나고 이혼 소송에 재산 분할하고 있었겠죠. 누가 보면 한국 아내는 친정에다가 용돈 30만 원도 안 보태주는지 알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이분이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거를 잘 모르시고 아마 나이가 조금 어리신 것 같아. 제 느낌에. 그랬는데 여기에서 나오죠. 초반에 월 30만 원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결혼할 때 이게 이제 조건이었던 거예요. 이 조건을 여성하고 그 삼촌이 오케이를 하고 국제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돈을 못 보냈다. 물론 이 못 보낸 게 뭐 어떤 이유인지까지 정확한 게 안 나옵니다만은 일단 가족들이 뭐라고 했나 보네요. 친척들이.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더라도 삼촌분이 약속을 한 거면 저는 약속을 지켰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촌이 보낼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를 뭐 실직을 했다든가 뭐 그런 사정이 발생했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못 보낸다고 했을 때 숙모가 만약에 내가 알바라도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어린이집 보내면 또 지원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알바를 해가지고 본인이 알바해서 본인이 이제 베트남 가족들한테 보내는 거는 이거는 전혀 문제될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계사회예요.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친정에 보태는 이유가 한국에 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케이스가 다 이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꽤 많은 케이스가 친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분 말씀처럼 저는 이거를 효녀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본인 자식을 두고 간 거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제가 볼 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베트남 여성의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한국 분들이 잘못하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듭니다.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이 바뀌어야 하기는 하지만 그거 기다리다가는 늙어 죽어요. 남자분들은 나이를 더 먹기 전에 국제 결혼하세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 기다리지 마세요. 남자는 본인의 현실과 문제점을 깨닫고 그걸 해결해 나가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나라에서 지원받는 거 기다리는 건 이자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즈벡녀하고 이제 공무원하고 결혼한 거를 사연을 보고 많은 요촉 커뮤니티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다들 막 그냥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매매혼이다. 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요촉 커뮤니티에 보면 미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혼도 있어요. 기혼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에 대해서 더군다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국제결혼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선풀이 거의 없어. 100개에 뭐 1개 나올까 말까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국제결혼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번 사태 보기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하면 우리나라 그래도 여성분들이 그래도 뭐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워낙 심하니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는데 이번에 그 사태를 보면서 아 이거는 절대 반대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거는 이야기도 못 꺼낼 분위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국제결혼을 지원한다?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힘들어지면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지금 몇 개 남은 지자체 같은 경우도 또 여자분들이 워낙 극렬하게 반대하니까 없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이나임 비자를 통해 가지고 좀 외국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간접적 지원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직접적인 지원은 없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 즉 언어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외국 여성들 같은 경우도 막 그런 뭐랄까요 어떤 외모라든가 이런 거를 안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나름대로 이제 관리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고 뭐 비혼으로 가실 분들은 또 비혼으로 가시면서 비혼에서 가장 어려움이 바로 외로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외로움을 해소할 방법도 나름대로 갖추시고 경제적인 부분도 이제 당분간은 장기 저성장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미리 준비하시고 각자 도생을 하시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